자, 밑줄 의미 이 패턴이요. 이제 신유형으로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출됐던 문제들을 분석을 해보면 공통적인 패턴들이 밑줄 의미가 topic sentence, 글의 핵심 내용에 뚫어놓거나 아니면 주제 상반, 이 topic sentence거나 아니면 주제 상반되는 내용, 이 둘 중에 하나의 빈칸을, 밑줄을 그어 놓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주제 찾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이제 하나 이 함정이 있었던 게 주제 상반에 미리 알려드리면 주제하고 정반대되는 내용의 밑줄을 그어 놨어요.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 내려오시고 다 읽으셔도 돼요. 주제문 찾고 글의 핵심 내용 찾고 밑줄 내용이 주제인가 주제하고 정반대인가 요거 캐치 좀 해보시고요. 됐죠? 자, 가보면은 사실은 이제 선생님하고 전개 방식 다양한 문제 풀이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보면 많은 작가들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 문장도 보면 모든 사람이 이제 밑줄은 여기 그어져 있지만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은 아마도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 첫 세 문장은 사실은 일반론이라고요. 일반론. 뭐 통념이라고 불러도 좋고요. 뭐 다수의 의견이라고 불러도 좋고요.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뭐 올드 인포메이션이라고도 불러볼까요? 다 같은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글쓴이의 의견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이렇죠. 이렇게 출발을 한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 아주 높은 확률로 everyone is no one 이라는 이 문장은 주제하고 정반대되는 통념, 다수의 의견, 일반론의 밑줄을 지금 그어놓은 겁니다. 이해 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일단 천천히 번역을 해볼게요. 많은 writers, 작가들은 또 대놓고 얘기하네요. make the common mistake, 흔한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흔한 실수를 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 실수의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하죠. 그 뒷내용 여기요. too vague. 근데 이제 이 단어 몰랐으면 조금 이제 어렵죠. vague가 애매모호한 이런 뜻이에요. 너무 모호하게 구체적이지 않게 너무 포괄적으로 하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When picturing a reader, 독자를 그릴 때, 내가 이 책을 읽을, 나의 책을 읽을 독자들이 할 때, 너무 포괄적으로, 너무 애매하게 잡는다고요. 이게 실수라고 또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 다음, when it comes to는 뭐뭐 하는 것에 관해, 이건 하나의 수거 패턴이죠. When it comes to identify는 확인하다, 구분하다, 이런 뜻이죠. Identifying a target audience. 내가 타겟하는 청중들을 이제 확인하는, 됐죠? 구별하는 그러한 것에 관해서 이 말이 이렇게 바꿔 쓰게 된 거죠. Everyone, 모두는 no one, 아무도 아닙니다. 너무 모호하다. 너무 모든 사람을 잡으려고 한다. 근데 그게 아무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you may, 여러분은 아마도 또 보세요. 형광펜. 걱정할 건데 excluding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을 exclude, 배제하는 걸 걱정할 거래요. 딴 사람을 배제하는 걸 걱정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을 포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 세 말이 다 같은 말이라고요. 너무 애매하다. 모든 사람? 사실 그건 아무도 아니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러지 말라라는 말이 뒤에 나올까요? 봤더니 relax, 좀 차분하게 하세요. That doesn't necessarily happen. 그런 일이 꼭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연결사 뭐가 들어가는 게 좋냐면 역점 연결사. 그런데 그런 그러나 같은 말들이 생략이 참 잘 된다고요. 알겠나요? 즉 여기서부터 자 뭐라고 불러볼까요? 아까 일반론이라고 했으니까 반론이라고 불러도 좋고요. 자, 뭐 어떤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 필자의 의견일 수도 있고요. 또 old information에 대항해서 new information일 수도 있고요. 통념에 대한 반박일 수도 있고요. 다 같은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내용도 우리가 이미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포괄적으로 독자들을 상징하지 말아라. Everyone is no one 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요. 그 다음 문장에서 그 다음 문장 여기 읽었어도 돼요. A well-defined audience. 자, 잘 정의 내려진 청중들은 simplifies, 단순화할 겁니다. 이것도 사실 주제하고 연결되어 있죠. 좀 단순하게 가라.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좀 더 직접적으로 Your style, 여러분의 이 글쓰기 스타일은 may become more distinctive, 더 그렇죠. 뚜렷하고 구별될 겁니다. 라고 해놓고 또 그 다음 문장에서 대놓고 뭐가 떴냐면 예를 들어서가 떴습니다. 그럼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 앞에 나왔던 이 문장이 주제문이 되는 거예요. 좀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distinctive하게 글을 써라.
근데 선생님이 다양한 강의에서 계속하는 얘기인데요. 뭐냐면 자 이게 topic sentence로 TS라고 쓸게요. 이 생각이 되는 이런 문장 바로 뒤에 예시가 지금 떴어요. 대놓고 예를 들어라는 접속사도 떴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예를 들어서라는 연결사 없었어도 Andy Y는요 썼습니다. 뭐야 사례네 예시네. 여러분 이거 보고도 생각했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이 예시 뜨면 무조건 뒤를 읽지 말아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 듣는 친구들은 잘 체크하세요. 바로 뒤에 예시가 뜨면 혹시 역적 대조와 함께 글의 흐름을 바꾸거나 끝에 가서 결론 도출이 됐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도 어떻게 했냐 마지막 한두 문장으로 점프를 한번 해본 거라고요. 그런데 이만해서 또 같은 말 나오죠. 맨 마지막 문장에서 결국 his work, 자 그의 작품은 traveled far beyond that sphere. 자 그 영역을 넘어서 버렸대요. 즉 it may be counterintuitive. 자 intuitive는 직관적인. 그러면 counter는 반대라는 뜻이니까 반직관적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관과는 다르겠지만 그러나 if you want to broaden your impact 여러분의 영향을 넓히고 싶다면 자 if 떴죠.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던 if는 주제 아니면 예시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그런 영향력을 넓히고 싶다면 명령문 타이튼 좁혀라 꽉 잡아라 여러분의 포커스를 됐나요? 그 포커스를 줄이라고요. 아까 distinctive하게 글을 쓰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다시 everyone is no one 이란 말은 너무 폭넓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글을 써봤자 소용이 없다 이 얘기라고요. 됐나요? 그럼 1번 보세요. 사실 it is desirable 자 그게 바람직합니다. to consider 자 여기는 건데요. as broad 자 as possible은 가능한 한 이렇게 가능한 한 모막이 이런 뜻이죠. 그럼 여러분의 독자의 그런 계층을 가능한 한 넓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의 주제하고 정반대죠. 이해됐나요? 이게 좋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everyone is no one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해됐나요? 근데 1번과 사실은 1번으로 10%, 11% 정도가 갔는데 사실은 1번과 5번이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잘 보세요. 5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to specifically 자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target 자 독자들을 타겟팅 하는 것은 해롭습니다. 보세요. 구체적으로 하는 게 해롭다는 얘기는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넓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번에서 아까 넓게 하는 게 좋다는 말과 1번, 5번 같은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차가운 게 싫어. 그럼 가장 가까운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뜨거운 게 좋아져. 지금 그 관계라고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1번과 5번을 간 11%, 12% 합쳐서 23%는 선택지 분석을 잘 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문 내용이 이해 안 돼서 하면서 고민했던 것까지는 공감을 하는데 1, 5번 가면 안 되죠. 이런 실수 자 앞으로 안 하시면 되고 선택지 분석 꼼꼼히 하시라고요. 그럼 정답이 4번이었는데 보세요. Trying to satisfy all readers 자 모든 독자들을 만족시키려 하는 것 이게 everyone이죠. 근데 그게 소용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lead to nobody's satisfaction 누구의 만족도 이끌지 못한다. 정답률 54%고 3번도 보면 보세요. 사실 3번도 어떻게 보면 1번, 5번과 유사한 느낌이 좀 있어요. 뭐 때문이냐면 보세요. A story 이야기는 can cause various reaction 다양한 반응들을 이끌 수 있다. depending on each readers 독자들의 따라서 depend on 하게 되면 뭐뭐에 따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독자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라는 건 특정한 게 좋다는 얘기예요? 폭넓은 얘기예요? 사실은 폭넓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번, 3번, 5번이 잘 보면 같은 말이었고 여러분이 행여나 지문에서 좀 이해가 안 됐어도 1, 3, 5번 천천히 보면서 뭐야 이게 넓은 게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 좁은 게 나쁘단 말을 하고 있네 같은 말이구나 그럼 얘네는 답이 아니겠다 이렇게도 접근을 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알겠죠? 어찌됐건 밑줄형 문제 또 다른 주제 찾기 문제다. 마치 빈칸 추론처럼 접근하셔도 좋고요. 주제 찾기처럼 접근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어려워 이러지 마시고 주제문 잘 찾고 하나씩 분석하시되 요거 하나 기억하자고요. 그 밑줄의 성격이 주제문이거나 주제하고 정반대되는 내용을 밑줄을 그어놓거나 그리고 지금처럼 선택지 분석을 꼼꼼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는 거. 됐죠?